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바로 글렌 캐년 댐입니다. 이 댐은 미국 애리조나 북쪽 작은 도시 페이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그 유명한 콜로라도 강을 가로막아 건설된 라스베가스 인근 후버댐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대형 수력 발전용 아치댐입니다. 공사 기간은 1956년에 시작되어 1966년에 완공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댐의 높이는 약 220m, 길이는 475m로 미국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대규모 콘크리트 아치형 댐입니다. 이 댐이 건설된 목적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1950년대 미국 서부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용수 공급이 시급했고 동시에 잦은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대한 수자원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위에서 그 결과 이 글렌 캐년 댐이 후보된 이후 가장 중요한 서부 개발 프로젝트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 댐이 만들어지면서 뒤에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레이크 파웰입니다. 호수 길이만 약 300km, 지류와 협곡을 따라 이어지는 총 해안선 둘레는 무려 3000km에 이르며 후수에 물이 가득 채우는 데만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단순한 호수, 저수지가 아니라 보트, 하우스보트, 낚시보트, 알뷰보트, 수상 레저 등으로 유명한 미국 서부 최대의 레크리에이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글렌 캐년 댐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미국의 수자원 관리 기술, 수력 발전 역사, 그리고 휴양과 관광 산업이 어우러진 서부 개발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협곡 지형이 매우 험하고 깊기 때문에 작업을 위해 댐 건설 전에 먼저 다리부터 놓아야 했고 그 유명한 아치형의 글렌 캐년 다리도 1959년에 미리 완공되었습니다. 이 다리 덕분에 자재와 인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죠. 댐 자체는 높이 220m, 길이 475m의 아치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강력한 수압을 양쪽 협곡 벽에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당시 이 구조는 최신 기술의 결정체였고 막대한 양의 콘크리트를 협곡 사이에 정밀하게 쌓아 올려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글렌 캐년 댐이 완성되면서 그 뒤로 형성된 인공호수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레이크 파웰입니다. 호수 길이만 약 300km, 해안선 둘레는 무려 3000km 이상이며 호수에 물이 가득 채 차오는 데만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후버 댐이 산업과 도시화 초기 시대의 상징이었다면 글렌 캐년 댐은 에너지, 물 관리, 관광, 환경 문제까지 포괄하는 현대적 인프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보트, 하우스보트, 카약, 낚시, 수상 레저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미국 서부 최대의 레크리에이션 명소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 자체로도 하나의 기술 박물관이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글렌 캐년 댐은 단순한 물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 댐에는 총 8기의 수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발전 전기 용량은 약 132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이 댐에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은 약 5000기가와트시, 즉 50억 킬로와트시에 이릅니다. 이 전력 생산량은 미국 가정의 평균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47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글렌 캐년 댐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중형 도시 하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수력발전소 중 가장 큰 곳은 소양강댐입니다. 이 댐의 발전 용량은 약 200메가와트,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380기가와트 시간입니다. 즉 발전 용량은 글렌댐의 6분의 1, 전력 생산량은 13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충주댐과 안동댐 같은 중규모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각각 발전 용량은 약 90메가와트, 연간 전력 생산량은 300기가와트 시간, 안팎으로 글렌 캐년 댐과 비교하면 15에서 16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비교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산악이 많고 강이 짧고 수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국처럼 초대형 수력댐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력보다는 원자력, 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활용해 전력 수급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한국의 다른 주요 수력 발전소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천댐 약 108메가와트, 강원도 화천 춘천댐 약 48메가와트, 강원도 춘천 의암댐 약 50메가와트, 춘천 지역 청평댐 약 79메가와트, 경기도 가평 팔당댐 약 48메가와트, 서울 인근 칠보댐 약 24메가와트, 경북 영주 강릉댐, 소규모 수력, 강원 동해안 지역 이들 모두가 발전 용량으로는 글렌 캐년댐 하나에도 못 미치지만 각 지역의 물 관리와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렌 캐년댐은 단순한 수력 발전소를 넘어서 미국 서부의 전력, 물, 환경, 관광까지 책임지는 거대한 인프라이며 한국의 여건과는 전혀 다른 지리적 조건 위에서 가능했던 자연과 기술이 만난 상징적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글렌 캐년댐의 외형을 잘 살펴보시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댐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국의 댐들, 예를 들어 소양강댐, 충주댐, 팔당댐 같은 곳들은 상한 계곡을 따라 쌓아 올린 콘크리트 또는 석재형 구조물이 많고 상단에 보면 커다란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 위험이 생기면 그 수문을 열어서 강하류로 물을 방류하는 방식이죠. 즉, 수문은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사람이 조작하거나 센서에 따라 개폐됩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대형 댐들, 대표적으로 후버댐이나 이 글렌 캐년댐 같은 경우는 수문이 댐 정면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조 터널, 스필웨이 터널 또는 비상방류 터널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렌 캐년댐에는 댐 양쪽 벽에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이 터널은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만약 수위가 너무 올라가서 댐이 위험해질 경우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면서 터널로 흘러 들어가 하류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는 자동 오버플로우 시스템이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댐 본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가 물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수분에 의한 부식이나 약화가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렌댐 같은 미국식 대형댐은 수명이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형적으로 협곡이 좁고 낙차가 크며 강의 수량이 계절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위 조절이 가능한 수문 방식이 적합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한국 댐은 수문을 통한 빠른 조절 중심, 미국 댐은 물리적 압력을 분산시키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구조 중심, 즉 기후와 지형, 유지관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현장에서 실제 댐의 구조를 가리키며 전해주시면 관광객이나 청중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감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 멘트나 블로그용 스토리텔링 콘텐츠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렌 캐년 댐은 단순한 물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 댐에는 총 8기의 수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발전 전기 용량은 약 132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이 댐에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은 약 5000기가와트시, 즉 50억 킬로와트시에 이릅니다. 이 전력 생산량은 미국 가정의 평균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47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글렌 캐년 댐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중형 도시 하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수력발전소 중 가장 큰 곳은 소양강댐입니다. 이 댐의 발전 용량은 약 200메가와트,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380기가와트 시간입니다. 즉 발전 용량은 글렌댐의 6분의 1, 전력 생산량은 13분의 1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충주댐과 안동댐 같은 중규모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각각 발전 용량은 약 90메가와트, 연간 전력 생산량은 300기가와트 시간. 안팎으로 글렌 캐년 댐과 비교하면 15에서 16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 비교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산악이 많고 강이 짧고 수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미국처럼 초대형 수력댐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수력보다는 원자력, LNG, 석탄,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발전원을 활용해 전력 수급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한국의 다른 주요 수력 발전소들의 기본적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천댐 약 108메가와트, 강원도 화천 춘천댐 약 48메가와트, 강원도 춘천 의암댐 약 50메가와트, 춘천 지역 청평댐 약 79메가와트, 경기도 가평 팔당댐 약 48메가와트, 서울 인근 칠보댐 약 24메가와트, 경북 영주 강릉댐, 소규모 수력, 강원 동해안 지역 이들 모두가 발전 용량으로는 글렌 캐년댐 하나에도 못 미치지만 각 지역의 물 관리와 전력 공급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렌 캐년댐은 단순한 수력 발전소를 넘어서 미국 서부의 전력, 물, 환경, 관광까지 책임지는 거대한 인프라이며 한국의 여건과는 전혀 다른 지리적 조건 위에서 가능했던 자연과 기술이 만난 상징적인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글렌 캐년댐의 외형을 잘 살펴보시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댐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생겼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한국의 댐들, 예를 들어 소양강댐, 충주댐, 팔당댐 같은 곳들은 상한 계곡을 따라 쌓아 올린 콘크리트 또는 석재형 구조물이 많고 상단에 보면 커다란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 위험이 생기면 그 수문을 열어서 강하류로 물을 방류하는 방식이죠. 즉, 수문은 수동 또는 반자동으로 사람이 조작하거나 센서에 따라 개폐됩니다. 그에 반해 미국의 대형 댐들, 대표적으로 후버댐이나 이 글렌 캐년댐 같은 경우는 수문이 댐 정면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조 터널, 스필웨이 터널 또는 비상방류 터널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렌 캐년댐에는 댐 양쪽 벽에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이 터널은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다가 만약 수위가 너무 올라가서 댐이 위험해질 경우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면서 터널로 흘러 들어가 하류로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수문을 열 필요가 없는 자동 오버플로우 시스템이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댐 본체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가 물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수분에 의한 부식이나 약화가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렌댐 같은 미국식 대형댐은 수명이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형적으로 협곡이 좁고 낙차가 크며 강의 수량이 계절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위 조절이 가능한 수문 방식이 적합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한국 댐은 수문을 통한 빠른 조절 중심, 미국 댐은 물리적 압력을 분산시키고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구조 중심, 즉 기후와 지형, 유지관리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현장에서 실제 댐의 구조를 가리키며 전해주시면 관광객이나 청중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감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 멘트나 블로그용 스토리텔링 콘텐츠로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렌 캐년 댐은 단순한 물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 댐에는 총 8기의 수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발전 전기 용량은 약 132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이 댐에서 생산되는 연간 전력량은 약 5000기가와트시, 즉 50억 킬로와트시에 이릅니다. 이 전력 생산량은 미국 가정의 평균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약 47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글렌 캐년 댐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중형 도시 하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과 비교해 볼까요? 한국의 대표적인 수력발전소 중 가장 큰 곳은 소양강댐입니다. 이 댐의 발전 용량은 약 200메가와트,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380기가와트 시간입니다. 즉 발전 용량은 글렌